안녕하세요. Y줄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컨텐츠 보호 기술인 워터마킹과 DRM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두 가지 모두 컨텐츠를 보호한다는 입장의 두 가지 기술인데, 어떤 것들은 워터마킹은 사후의 보호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DRM 같은 경우에는 사전 보호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그런지 두 가지의 기술에 관련돼서 정의와 개념도 그리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보호 기술인 이런 워터마킹과 DRM 그리고 다른 나머지 기술의 어떤 발전 방향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의견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 기술에 관련돼서 개념 정의부터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디지털 워터마킹입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저희가 그 미술 작품이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나중에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누가 했는지가 정확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화가는 물이나 이런 걸로 덧칠을 하거나 아니면 밑바탕에 깔아놓죠. 이건 내가 그린 게 맞아 라고 해서 저작권을 표시하는 건데 디지털 워터마킹도 똑같습니다. 동영상, 사진 등의 컨텐츠에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저작권 정보를 데이터 비트를 삽입해서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어디서 티가 나지 않죠. 나중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이 컨텐츠가 누구 건지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DRM은 뭐냐라고 한번 살펴보면 디지털 라이트 매니즈라는 거의 약어인데 DRM은 우리가 컨텐츠를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배터리의 표준화 기술이에요. 내가 그냥 무단으로 이게 허가된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한테 다른 사용자가 열람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암호화를 풀어주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DRM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기술에 관련돼서 좀 개념도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똑같이 컨텐츠 서버와 유저 정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알고리즘은 워터마킹은 결국 워터마크를 결국 추가를 어떻게 할 거냐, 알고리즘에 맞춰서 워터마크를 추가할 거냐 이 개념도로 컨텐츠 서버에서 유저 사이에 워터마크를 넣는 형식 개념인 거겠죠. DRM 서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유저가 그 컨텐츠를 요청할 경우에 결국 DRM 서버에서 해당 키를 가지고 인증 서버에서 이 사람이 결국 그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다 그러면 컨텐츠 서버에서 해당 건을 전달하겠죠. 요청하고 전달해서 결국 사용자들은 권한이 있으니 암호화를 해제해서 내가 컨텐츠를 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자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야 이것을 밝힐 수 있는 기술은 워터마킹인 거예요. 디지털 워터마킹. 그럼 DRM은 반대로 사전에 앞단에서 컨텐츠에 관련돼서 허가된 사용자만 열람할 수 있게 권한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암호화 기술인 거죠. 권한에 따라서 그것을 열어줄 건지 해제해 줄 건지 아닐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우선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워터마킹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거고 DRM은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인 거죠. 보호 시점이라고 얘기하면 디지털 워터마킹은 뭔가 다 분쟁이 있고 나서의 이것을 내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후 보호 기술인 거고 DRM은 사전에 앞단에서 권한 있는 사람들만 봐 라고 해서 설정을 해주는 사전 보호 기술인 겁니다.
보안성은 워터마킹은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되잖아요. 좀 열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안적 자체는 DRM 기술은 아싸리 권한 있는 사람들만 봐야 볼 수 있으니 두 가지 기술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겠죠. 그 표준화는 디지털 워터마킹은 ISO, IH라는 이런 표준화 기술에 대해서 표준화 단체에서 하고 있고, DRM은 한국의 에트리에서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워터마킹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적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DRM은 VOD나 우리가 얘기했던 그 TV에서 많이 볼 수, IPTV에서 볼 수 있는 VOD 서비스도 물론 DRM이 적용이 되어 있고, 회사나 지금 모든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도 자기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그리고 인지원 내에서 사내 인터넷망에서만 볼 수 있도록 보통 DRM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뭐 인터넷망에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DRM 모든 문서에 DRM을 걸어놓고 이게 혹시나 밖으로 유출되더라도 이 문서를 조회할 수 없게,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서 또는 중소기업 주요 기술이 집약된 회사,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거의 다 DRM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DRM 서비스는 컨텐츠의 강력한 보호 기능이 있으나 약간 구현 비용이 약간 좀 비싸고요. 그리고 약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문서 열어서 클릭하는 거 외에 다른 부가적인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제약적인 환경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허가된 사람들한테만 보여준다라는 장점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이제 마지막으로 보호 기술에 관련된 개인적 의견인데요. 디지털 콘텐츠에 관련돼서 여기 보게 되면 보호 법안 제정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무단으로 데이터를 복사하고 그것을 또 공유하고 이런 것들 관련돼서는 강력한 처벌 수준이 돼야지만 올바른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거래 문화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보안성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예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핸드폰을 열어도 저희는 뭐 번호를 누르거나 또는 어떤 패턴에 의해서 그렇게 잠금 화면을 열잖아요. 컨텐츠도 똑같이 좀 간단하게 또는 쉽게 보안을 어떤 체킹할 수 있는, 그래서 사용자 인증 과정을 약간 생체 인식이거나 지문이나 또는 홍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생체 인식을 통해서 보안성을 유지하며, 그래서 편리성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보안 기술로 진화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보안 사고들은 각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를 인한 사고가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보안 유출이나 이런 사고들은, 또는 해킹 이런 사고들은 개인의 보안 의식이 약간 그런 것들의 어떤 미스로 인해서 보안이 유출되는 게 많기 때문에 개인 보안 의식에 대한 고치나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는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디지털 컨텐츠의 보호 기술인 워터마킹과 DR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기술 외에 다른 핑거프린팅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능력주 신자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이준이었습니다.